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 이슈를 맛있게 요리해드립니다. 김성수 최요한의 맛있는 수다. 야, 오늘은 맞았어. 겨우 맞췄어요, 겨우. 이런 거 근데 맞추는데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난 그게 너무 좋아. 참네. 근데 예. 가슴팍에 그 노란색 그 뭐예요? 노란색 이거. 리본도 아닌데? 오늘 그 방송의 제목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 지금 자행되고 있는 정부와 언론의 3대 뻥. 3대 뻥. 3대 뻥. 3대 빵으로 진다는 게 아니라 3대 뻥. 거짓말. 거짓말. 그 3대 거짓말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공정 언론이 목마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TV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지상파라고 하는 거에 힘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KBS 언론노조 지부 예. 거기서 이걸 배포를 하고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잘 안 보이는데 이 공정 언론은 우리의 다시 한번 공정 방송을 다짐합니다 하면서 세월호 일주기 예. 다시 공정 방송을 다짐합니다. 예, 바로 이런 내용들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다. 너무 뻥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자기만 그거 아니야. 나도 하나 갖다 주지. 예, KBS 갔다가 이렇게 하나 예, 받아가지고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개의 내용을 크게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뻥. 첫 번째 뻥. 예,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안 정말 세금 폭탄인가? 세금 폭탄인가? 이거서부터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신문에 이렇게 딱 하니까 신문에 그냥 헤드라인 시커먼 활자로 예. 천 몇백 조 할까 허걱헉 하고 놀래요. 예, 이런 개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지난주 우리 방송 나오고 되게 반응 좋았대. 근데 지난주에 진짜 우리가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가 방송을 막 하고 있을 때까지는 그게 통과가 됐어. 오후 3시까지는요. 네. 합의가 됐어요, 다. 그래요. 그래서 서명 막 하려고 하는데 네. 어디선가 압력이 들어온 거죠. 어디긴 이것도 뻥이야, 사실은. 청와대지.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청와대에서는요, 이제 여야 합의가 돼가지고 사인 다 한 상태에서 이게 딱 국회의 규칙으로 딱 정해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그렇죠. 전국 자체 시끄러지지. 그런데 그것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실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께서. 설마. 에이, 그럴까? 근데 거부권 행사할까? 이거에 대해서 막 분석 기사도 나오고 있었들. 그렇죠. 그때의
이제 터진 것이 갑자기 친박들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의원총회, 네.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8시에, 밤 8시에 네. 연다 그러더니 거기서 김무성 대표가 일단은 졌다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정도 나오면 일단은 지금은 봐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결과적으로는 50% 명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합의를 파기한 거죠, 사실상. 합의 그럼- 파기지. 사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냐면 구두 계약도 계약이거든. 개혁이지. 그래서 다 합의 딱 했다. 자, 합의했어. 이제 사인하자. 사인하자. 이래놓고서는 청와대에서 여보세요. 갑자기. 여보세요 했을까? 예. 머슴들아 모르겠습니다. 하지 않았을까? 아니, 직접은 전화를 안 하셨을 거야. 에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 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설마 그래, 대한민국 다만 이제 대통령인데. 옆에서 보고를 하실 때 예. 그렇게 했겠지. 이대로 가게 되면 김무성 쪽으로 다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런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네. 우리가 그때 다 그래서 분석해드렸잖아. 다 했죠. 잠깐. 뭐요? 우리 방송 녹화하는데 혹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럴 수 있다. 이 하고 네, 국민 국민TV에서 국민TV 이렇게 한다. 국민 TV에도 어. 뭔가 좀 이렇게 국정원의 그런 냄새가 나는 게 아닐까 이런 아니, 말도 안 되는 소설을 한번 네. 써봅니다. 그렇지만 여기 사실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좀. 뭐 예. 원래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든지 그래서 갑자기 김무성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완전한 그런 확실하게 부각되는 거였지. 공세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자마자 청와대에서 이래버렸네요. 우리 엿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 따위한테는 신경을 쓰지 그러면 않고 일단 예. 연금계약 신문 시커멓게 활짝 뽑았던 네. 천 몇백 조 네.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이 아니죠. 이미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다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1170조를 뭐 더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요. 사실 이 연금이 고갈되는 그런 시점을 갖다가 2100년까지로 100년. 뒤로 밀어놓은 다음에 그렇게 지금 왜 연금 고갈되는 시점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연금이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우리는 9% 정도밖에 안 내잖아요. 예. 우리가 받는 소득의 9%.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받아가는 것은 소득 대출이 40%니까 40%니까. 전체 받는 거를 평균 냈을 때 그 돈의 40%는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받아가는 사람이 65세부터 받아간다고 쳐도 맞아요. 지금은 뭐 60세부터였는데 조금씩 이거 늘려가지고 늘려가지고, 65세까지 예. 이제 됐지 않습니까? 예. 65세에서부터 받아간다고 쳐도 뭐 우리 아버님이 지금 거의 80이 다 되셨는데 예. 십몇 년을 받아가시면은 이게 돈이 얼마예요? 그런 그치. 사람들이 이제 또 전체가 지금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30%가 넘었어요. 이게 40%까지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죠. 됐을 때는 당연히 고갈될 수밖에 없어서 그때 이제 참여정부에서 얘기했던 게 자, 일단은 2060년 정도에 고갈된다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다 집어넣어서 네. 계산을 해보자. 지금처럼 계속 애 안 낳고,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월급은 그대로고,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국민연금 대상자인데도 돈 안 내는 새끼들이 있고, 예, 죄송합니다, 여기서. 예, 그런 사람들이 있고. 땡땡으로 표시했어요. 그런 상태, 물론 제가 여기서 굉장히 거칠게 표현했던 거는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내는 분들 아, 얘기하지 그건 않는 게 어쩔 수 아니라. 예, 그렇죠. 예.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잖아요. 맞아요. 수십억씩 이렇게 세금도 안 내고 그런 사람 또 국민연금 의료보험 같은 거 안 내. 안 내. 그랬다가 어디 공직에 나갈 때 나중에 그때 한꺼번에 낸다? 야, 저 그때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오지? 진짜. 대여금고에서 냈나? 그럴 수 있겠다. 참 이자도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용료를 내야 된 대여금고에 3억씩이나 왜 넣어놨을까요? 네, 어쨌든 그건 제 홍반장 얘기고 그런 상태로 계산을 했을 때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니까 그걸 전액을 정부 돈으로 채워 넣어야 되니 그러니 이제 그때부터 다시 좀 문제가 된다 이러면서 그 재정 추계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국민연금이 2060년에 고갈이 되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까 얼마 정도 더 올리는 게 맞겠습니까? 이런 거 따지는 그런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2100년까지 뒤로 그냥 확 늘려놔. 그러놓으면은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내야 될 돈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정부가 부담해야 될 돈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뭐 엄청난 세금으로 엄청 내야 되는 그러니까 내야 될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결정적인 것은 지금과 같은 상태로서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근데 사실은 지금 국민연금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가 뭡니까? 국민연금의 대상자들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을 내는, 납부하는 사람들을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게 늘어나면 상당히 그래도 괜찮아지고, 그리고 지금은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돈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연금 고갈되면은 나중에 우리 돈 못 받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좀 돈 받을 수 있어요. 여기 그럼요. 착각하면 안 되는데 이거 뻥! 만약에 국민연금 보장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부가 있으면 끌어내려요. 그래요.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 끌어내려야지. 국민투표를 하든 뭘 하든 끌어내리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것들을 뭐 뒷방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안심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사실 간단하게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9% 내던 거를 네. 15%까지 올려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 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잠깐 여기서 따져봅시다. 자, 1년에 그러니까 월 한 200만원씩 내는 사람이 9%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구랑 나눠 냅니까? 그 회사랑 나눠서 내는 거예요. 기업에서. 하면, 없으면 국가에서. 나눠서 내는 거예요. 자, 기업이라고 치고. 그러면 우리가 그 9%라고 해가지고 한 200만원 받으면 한 12만원, 13만원 이렇게 우리가 자체 부담할 텐데, 예를 들어 그냥 딱 계산하기 쉽게 10만원이라고 칩시다. 자, 10만원씩 우리가 이렇게 쫙 적립을 하면 나중에 가서 얼마를 받을 수 있냐? 200만원을 꾸준히 받았다고 치고, 아니, 좀 더 덜 받았다고 쳐. 100만원씩이라고 연간 쳐. 그래도 40만원씩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치. 그게 1년이면 얼마고 10년이면 얼마겠습니까? 우리가 낸 돈보다 무조건 더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연금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민영에서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후배가 또 이 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사실은 민영연금 한 번쯤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지하게 자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어요? 자문을 갖다 한번 부탁을 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형, 국민연금 많이 넣는 게 나아. 민영, 저 보험 설계사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해서 된 거거든. 예. 그래서 내가 아까 저번에도 막 만세 불렀죠. 공적 연금 강화. 뭐 이게 좀 정답이거든. 그렇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10%로 올린 대신 우리가 나가는 돈이 15%로 한다 그래도요. 실제로는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10만 원 정도, 지금 민영연금 다 알아보세요. 나중에 소득 대체율을 해서 100만 원 받는다는 사람이 다달이 그러면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내가 10만 원씩 더 내서 나중에 계속 다달이 1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나? 없습니다. 그런 상품이. 일단은 우리 국민TV 보시는 조합원님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잘 아실 거고, 자, 첫 번째 뻥이 국민연금, 그러니까 연금개혁을 둘러싼 뻥이었어요. 예.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이야기해도 충분할 것 한마디로 같습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지금 언론과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과장된, 한마디로 말하면 뻥입니다. 그런 뻥이고, 뻥. 실제로는 우리가 조금 더 내더라도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거. 예. 실제로 우리가 15% 정도만 올리면 애초에 연금을 기획했던 그 분이 예.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서상목 전 장관이라는 예. 분이 나와서 우리가 15% 정도만 내고 지금처럼 연금을 실질적인 내는 사람들이 좀 늘어난다고 하면 나중에 소득 대체율 70%까지도 올릴 수 있다 그래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 100만 원 받던 사람은 나중에 70만 원 받는 거야. 소리지. 그리고 200만 원 받던 사람은 140만 원을 그치. 받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살만하다니까. 살만하지. 연금 하나만 원으로도 살만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소득 대체율을 올리고 우리가 내는 부담들을 줄이는. 근데 지금 내는 것보다 줄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강도고, 이렇게 되면 진짜 실제로 이제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내는 돈들을 조금 더 내더라도 나중에 받는 돈들을 많이 받게끔 설계를 하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 마땅히 외국 같은 경우는요, 정부가 엄청나게 그 재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신문에 뻥이 나왔어요. 이제 신문의 뻥에 속지 말자. 신문의 뻥. 자, 두 번째 뻥. 예. 그러면 뭡니까? 이 연금 개혁안을 확 뒤집은 대통령의 속내는 뭘까? 뭔가 저는 좀 시끄럽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그러니까 세 가지 속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속내는 민영보험을 강화시키자. 이건 우리가 다 얘기했어. 우리 저번에 얘기했고. 그다음 두 번째 속내는 김무성한테 헤게모니 주기 싫어. 주고 싶지 않아. 김무성 지금 키워줄 수는 없어. 없어. 요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뭔가 시끄럽게 해가지고 시선을 돌려야 돼. 아, 시각을 돌린다. 그렇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린다. 프레이밍 이론에 의하면 그렇죠. 시선이 돌아가면은 사람들은 중요한 게 그거라고 그건 생각하고. 들어가죠. 자, 뭘까? 뭘 바꿨을까? 따따따따. 아, 나왔다. 예. 뭘까요? 이번에 성완종 관련된 대선 자금, 그렇죠. 대선 캠프, 비밀 캠프. 여러분 8명의 그 성완종 리스트 중에서 7명이 친박이고요. 그 중에 3명은 대선 자금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사전을 해서 특종을 했더라고요. 비밀 캠프 있다고. 그 비밀 캠프 누가 관리했다고? 누구지? 지금 현재 부산시장인 서병수. 서병수 씨가 예. 관리를 직접 했답니다. 그 내용이 기사에 떴어요. 그러면 떴어요. 그 서병수는 어디에도 이름이 있죠?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있어요. 있어요. 이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언론사에서 얘기를 안 해. 왜 얘기를 안 할까? 우리 둘만 얘기하는 것 같아. 왜 얘기를 안 할까? 글쎄, 쫄았나? 지금 보세요. 시사저널의 기사 내용들을 딱 압축을 하면 그 원래 대통령 선거에는요 정식으로 등록이 돼 있는 대선 캠프만 한 군데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이제 그게 분사를 낼 수는 있죠? 사무실을? 아니요, 따로 나갈 수 없어요. 사무실조차 분사를 낼 수도 없어요. 그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무실 자체를 운영하는 거는 불법이라는 거야. 자기 돈으로 하는 그런 친목 단체의 뭐다. 이거는 인정을 해. 근데 거기서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하면 안 돼요. 하고 뭐 불법이에요. 득표 행위를 하고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때문에 예.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효야, 무효. 근데 대통령에 지금 당선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죠? 무효라니까. 불법 선거니까. 무효라고요. 대통령이 당선이 취소되는 사유예요. 이게 더군다나 거기서 대선 자금을 모았대. 그걸 어떻게 모았다고? 임명장 팔아가면서. 그거 다 TV에 탐사 보도에도 다 나왔어요. 나 미치겠다. 예. 선거 시기에는 동창회 그렇게 해서 동문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거법 거기서 위반이에요. 밥을 사주는 것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그냥 자기가 지지하니까 자기 돈으로 밥 사 먹고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거는 가능해. 괜찮아. 그게 근데 이제 원래 아니잖아, 지금. 자원봉사자들이죠. 그게 아니잖아,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이번에 실제로 한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그것도 지상파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했어요. 또 네. JTBC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 선거운동원이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 돈을 받았다네? 교통비조로? 근데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이 한 40만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알바를 뛴 거지. 아 잠깐만. 예. 알바를 뛰었든 어쨌든 40만 됐다며. 40만이 얼마야? 하루에. 개선도 안 난다. 뭐야? 어마어마.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야. 이 돈이 어떻게 나왔을까? 근데 자기네들은 대통령 선거할 때 479억밖에 안 썼대. 근데 계산을 해보세요. 22일 동안 자원봉사자들한테 하루에 5만 원씩 주면서 40만 명을 갖다가 먹여 살렸다. 그러면 벌써 그게 그 밥값이나 그 5만 원씩 준 돈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지. 자, 그러면 불법한 선거 자금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거 수사 왜 안 하죠? 쫄아서. 쫄아서? 아, 언론은 왜 보도 안 하죠? 쫄아서. 왜 이렇게 뻥을 치죠? 쫄았으니까. 쫄은 걸까? 이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거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도 있겠다. 그래야지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무슨 대표 같은 거 타고 그러잖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적극적으로 협력했구나. 아니 시청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단체에 예. 시청자 운동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대표가 되더라고요. 보수평론가가. 그 보수평론가 잘 알잖아요. 아, 당신도 잘 알잖아. 아니 나는 그래도 같이 밥 먹은 적은 없어. 대건 같이 밥도 먹었잖아. 아, 지나가다가 밥 먹자 해서 그냥 그것밖에 없어. 자, 예, 어쨌든 이런 개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 속상하다. 참 정말 이런 거짓말들은 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예. 왜 알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국민TV에서 이렇게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우리가 3대 뻥 중에서 2개를 간략하게 얘기해 드린 이유는 이 2가지 뻥을 하면서 아주 정말 엄청난 뻥을 뒤에다 또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뻥을 아주 집중적으로 언론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보도를 하면서 특히나 정부에서도 은근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부추겨요. 막 자료도 돌리고 그게 뭐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부추기는 뻥이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뻥이 연금 개혁안 합의안을 가지고 뻥을 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숨기는 거고. 숨기면서 누군가를 또 죽이고 있잖아요. 죽이고 있는 거죠. 김무성을 죽이는 것들은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어. 봤고. 그럼 또 누군가를 지금 죽이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굴까? 그 누군가 문재인일까? 문재인이 이미 여러 군데에서 죽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요, 언론에서 문재인 죽이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욱더 교묘하게 죽이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방송을 그 뻥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오늘 해요. 방송은 사실 쉴드 쳐주는 방송하려고. 또 대놓고 우리가 쉴드 쳐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편파적이잖아. 아, 워낙 저기 구부러져 있으니까 일단은 정당하게 이야기하는. 자, 뻥을 까자. 예.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은 박원순 죽이기에 나선 언론과 감사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원순 주익에 나섰다. 박원순. 예. 자,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서울시 산하 17개 기관들이 22조의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그러면 앞에 큼직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뻥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선 박원순 죽이기에 관련된 뻥은 첫째, 서울시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막 거예요. 공격하는 거야. 막. 그다음 둘째, 서울시 관련돼 있는 산하 기관들, 공공기업들, 공공기업들. 뭐 투자기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 투자기관들을 공격하는 거야. 공격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박원순이라고 하는 개인을 또 공격하는 거야. 이 유형을 나눠갖고 보자면, 예. 우선 첫 번째, 투자기관들을 공격하는 사례로 이 첫 번째 사례를 얘기를 하시는 첫 거잖아요. 번째 사례가 바로 22조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예, 이 이렇게 투자기관들, 나오는 거죠. 예.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하는 데들. 공기업이라고 하는 거. 이 어떤 데들이에요? 투자기관, 출연기관이에요. 예, 예. 이게 둘 다 하는데 그림 하나 이거 그림이 내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성과급이 민간 기업에서 이야기한 성과급하고 서울시나 이렇게 그 투자기관, 출연기관에서 나온 이야기하는 성과급하고 성격이 달라요. 아주 우리 최유한 평론가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네. 자꾸 앞으로 치달아가는데 이제 말처럼 자 우선 차근차근히 차근차근히. 자, 그 투자기관 출연기관이 22개라고요? 예, 22개. 근데 그 22개가 22조의 부채고 17개. 17개의 기관인데 걔네들이 22조의 빚을 지고 있다는 빚을 거잖아. 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빚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했다네? 예, 예. 이게 만약에 민간 기업이라면 욕먹어야 되죠. 욕먹어야죠. 뭐 당연히.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들이 엄청난 공적자금 투자자금 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짓이 지들 성과금 나는 성과금 거였어. 나는 거. 이거는 뭐를 내줘? 맞아야지 당연히. 목 쳐야지. 예. 그런데 공공기관의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이거잖아요. 다르다는 성격이. 거죠. 이게 뭐냐면은 자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뭔가 이익을 냈잖아. 그럼 그거를 플러스 알파에서 나눠주는 거고 이 공공기관의 성과급이라는 거는 뭐 이익이 나서 플러스 알파에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수의 보수 수당이라고 수당. 아, 요건 내가 진짜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내가 공공기관에서 일했잖아. 아, 일했었구나. 예. 내가 일했잖아. 너무 잘하는 게 그렇지. 자, 우선 제가 일하던 곳이 구의 문화재단이었어요. 구 문화재단을 갖고 적자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혀를 뽑아버려야 돼, 진짜 사실은.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흑자를 내냐고. 그렇지. 우리가 그래도 제가 있던 곳이요. 세상에 재정 자립률이 67%였어. 오. 이 67%라고 이제 포럼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요. 다른 데들이 입을 딱 이렇게 딱 벌리고 벌려서, 예. 놀라. 그러면서 뒤에서는 저한테 불쾌하게 어떤 얘기까지 얘기가 있냐면 아니 국민들 상대로 해서 장사하십니까? 그치. 그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지. 자 보세요. 구에서 출연했다라고 하는 기관, 뭐 시에서 출연했다라고 하는 기관은 세금을 가지고 만든 데예요. 그럼. 뭘 하기 위해서? 구민 혹은 시민 공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 만든 데야. 근데 여기서 돈을 남겨? 장사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금을 갖다가 재원으로 확보를 하고 세금만으로 재원을 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커.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어. 네. 그러니까
대개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외국이나 이런 사례들을 다 취합을 하면 대개 한 재정자립률을 한 30에서 40% 정도로 보고 네. 나머지 한 70% 정도는 세금으로 60에서 70% 정도는 세금으로 해주고 거기 한 30-40% 정도를 이렇게 사실은 돈 좀 내고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전혀 돈 안 내고 한다고 한다는 맞아요. 것은 또 자기 스스로가 책임감이 떨어지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걸로 출연기관은 기본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 여기서 이득 난 다음에 성과급 가져가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과급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성과급은 100%다. 혹은 성과급은 200%다. 이런 식으로 연봉 계약을 하게 돼 있잖아요. 돼 있죠. 그런데 이 계약서 다 써놓고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이 계약서대로 지키지도 않고 있다는 지키지도 거잖아. 않지. 왜냐하면은 저도 제일 억울했어요. 네. 왜냐면은 저 계약서 썼거든요. 네. 썼는데 성과급이 분명히 저한테는 100%가 나오는 거였어. 100%도 진짜 열받는 거다, 솔직히. 100%라 그러면 연봉의 100%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확실히 얘기 드리지만 예. 연봉을요, 나눠요. 세금 다 떼고 나눠서 그 받는 실질 수령액의 100%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 한 달치가 채 못 되는 그런 그치. 금액인데 예. 그런데 그 금액도 제대로 안 줘요. 왜냐? 적자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도의원들이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 적자 준 데서 어떻게 그냥 수당을 갖다 그렇게 줄 수가 있느냐 이러면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말만 이렇게 성과급이라고 돼 있지만 수당이에요. 그렇지. 더군다나 서울시는 또 안전행정부에서 이야기되는 그 기준표대로 하지도 않아요. 예. 더 줄여요. 예. 더 줄여서 차등해서 제가 지급한다는 거거든. 예. 그러면은 오히려 세금을 아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실제로 일선의 출연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중공무원이라고 얘기해. 또 출연기관이 있죠. 공무원의 권리도 누리지도 못한다? 그럼. 왜냐면 공무원 연금이 없어요. 일부 그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데에서 공무원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 연금 해당자지만 중공무원이라고 얘기되는 사람은 공무원 연금도 못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퇴직금하고 뭐 국민연금의 형식으로 이렇게 받는 건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낮은 연봉을 제시합니다, 처음에. 그쵸.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른 민간기업에 가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 70% 선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채워주는 그런 구조인데, 맞아요. 그런데 그 수당에서 가장 묵직한 것,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 성과급이라고 하는 성과급이라는 이름의 수당이에요. 그런데 이 성과급이라고 하는 이름의 수당을 임의로 사실은 예. 우리한테 허락 안 받고 솔직히 그 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A급을 받았다. 그러면 100% 다 줘. 그리고 뭐 B급을 받았다. 좀 깎아. 그래서 맨 마지막을 받았다. 그러면 한 반 정도밖에 안 줘.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요, 실제로 우리 구 재단에서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직원들 고가 평점도 매겨가지고 그거 갖고 그러면은 일단 애초에 기관 평가에서 잘려나가 고가 평가에서 잘려나가 그러면 진짜 나중에 얼마 못 받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거 제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죠.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나 이런 그 엄격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 아낀다, 잘했다라고 박수 치는 사람이 있고 당사자들은 좀 억울할 수가 있고. 아니 그래서 심지어 이거 노동 강화의 하나의 방법으로 쓴다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 착취에 서로 논의해가지고 합의를 해야지, 원래.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부채가 많은데 3천 몇백억을 성과급 성과급으로 잔치를 했다. 뻥이야. 이거는 진짜 언론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팩트는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화 한 통화만 걸으면 아는데 저한테만 전화해도 알아요. 자, 공공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데의 성과급은 성과급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연말에 수당이에요. 수당. 연말에 아이 가가지고 연말에 보세요. 부모님한테도 효도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크리스마스 선물도 사줘야 되고 그러잖아. 그거 수당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쪼잔하게 너들 일 잘못했으니까 말이야 80%만 깎아 이렇게 해가 주는 데가 서울시야 지금. 그거 자체가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부당노동 행위라고 제소할 수도 있는 거야.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 아끼겠다는 데를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이러면 안 돼. 성과급 잔치는 어디서 벌이고 있는데 지금. 진짜. 사실은 저 은행들 보세요. 은행들이 지금 먹은 그 공적 자금이 얼만가. 그리고 저 은행 그 CEO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성과급이 얼마인지를 보고 얘기하세요. 아 그것만 있나? 실제로 정부에서 하는 방산비리 같은 거 그런 데서 다 돈 새 나가는 거잖아. 180조를 갖다가 자원회계에 썼다고. 에이씨, 그런 걸 보면서
180조 아닌가? 뭐 하여튼 70몇 조고 뭐 앞으로 나갔던 이런 걸 추산한 180조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공공기관이 예. 공공기에 왜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SH공사 영세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있죠. 그거 손해 볼 수밖에 없어. 또 예를 들어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 어르신들 무임승차하잖아. 예. 거기 손해 나는 거예요. 예. 대부분 서울시에서 나오는 이 부채는 이 양공사에서 양쪽 SH공사와 지하철공사 이 두 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SH공사는 그 뭐죠? 그 반값 그 아파트. 반값 아파트. 그거 아파트 짓는데 적자 엄청 졌잖아. 그렇지. 그거는 이명박이 하라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전에 뭐 이야기가 됐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그 진짜 제대로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했으면 지지 않았을 빚도 진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심지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그 뭐 SH공사 같은 데가 엉뚱한 데가 가가지고 막 투자를 막 해. 그래놓고 그거 나중에 손실을 되면 손실을 빚으로 떠안는다? 그렇지. 이런 것들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예전에 요즘은 박원순 시장이 워낙 꼼꼼해서 그렇게 안 하는데 자 그래서 내가 그림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서울시 투자 출연 기관들의 부채 현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예,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보시면 2011년부터 12, 13, 14년까지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채 총계를 보세요. 예. 이게 점점 부채가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드네 진짜.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예. 2014년에는 최초로 감소가 된 거예요. 어허. 마이너스 6.1. 그렇네. 감소가 된 거야. 근데 언론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2011년, 12년, 13년 이게 점점 줄어드는데 불구하고 이게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이렇게 부채가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붙지 않지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2014년에 최초로 감소한 거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꽤 많이 감소시켰는데. 그렇죠. 엄청나게 감소시킨 거죠. 그 전에 어마어마하게 됐던 것들을. 잠깐만. 이 상태에서 뭐 노인들에게 무임승차 뭐 없애고 감소시킨 거 아니잖아. 아니죠. 그대로 가는 거죠. 뭐 엄청나게 지하철비 올리면서 감소시킨 거 그건 아니잖아. 아니죠. 그대로 간 거죠. 지금. 그리고 뭐 임대주택 비용 막 올리면서 그래서 이전까지 임대주택에 있던 사람 내쫓으면서 감소시킨 거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부채가 이렇게 22조 원이나 23조 원 쌓여 있는데 나머지를 성과급 잔치를 했다라고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상황이. 우리의 언론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의 업무 추진비가 자, 요거는 이제 시장을 직접 공격하는 직접 케이스죠. 자, 방금 정권은 공공기관이나 이제 산하기관을 공격하면서 박원순 시장 죽이기를 하는 거고 시장을 직접 공격하는 케이스의 대표적인 게 공간 문제라든가 예. 업무 추진비 문제가 있었어요. 그 공간 문제도 진짜 골 때리잖아요. 28억 전세? 28억 전세. 엄청난 28억 엄청난 그 엄청난, 금이죠. 돈은 예. 엄청난 돈이지 28억이면. 근데 갖다 버린 거 아니잖아. 서울시에서 이제 공간으로서 이전에 얼마짜리 쓰고 있었는 줄 알아요? 오세훈 그 공간이 120매덕이라고 그랬죠. 그 어마어마했지. 120매덕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120매덕짜리 공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28억이면 전세니까 전세돈은 사라지지도 않는 돈 아닙니까? 다시 돌아온 거잖아. 예. 그 공간 뭐 수리하고 뭐 일어나고 또 공간의 일부가 또 뭐 어디 그 끼어 있어갖고 그거 반납하고 뭐 이러면서 새로 만들기 위해서 공간 지금 잠깐 임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임대로 있는 건데 28억 황제 뭐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 나와서 그렇게 하도 말하면 경남도지사 공간 한번 가봐라. 아이 정말. 답답해가지고 기자들 직접 데려와서 이게 과연 그러냐 보여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쏙 들어갔거든. 쏙 들어갔어요? 아직도 하는 얘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던데. 맡아도 해서야 뭐 하는 거지. 이 카카오톡 같은 데서 아직도 돌아다녀. 박원숭이 그러면서 황제 공간 이러면서. 에이, 그런 카카오톡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특히나 권면해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보내시는 분께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문자를 되돌려 주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런 문자 안 옵니다. 맞아요. 분명히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있어요. 카카오톡이. 예, 저희 장인도 계속 받으시고 저한테 가끔 보내주시는데 우리 어머니도 한테 보내주시는데. 뭐 저는 가끔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아버님 이런 거 자꾸 돌리시다간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난 엄마 하지 마. 예를 들어서 이제
밥값을 많이 썼다라고. 예,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 예. 정말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는데 예.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 하도 그래서 밥값 얘기 많아서 어느 정치 블로거가 직접 오세훈 시장 때 밥값 쓴 거 하고 그 정치 블로그 얘기는 좀 해주자. 아이엠 피터. 아이엠 피터라고 하는 파워 블로그가 낱낱이 자기 글에다 이제 예. 그래픽까지 쫙 얹어가지고 해놨어요. 오세훈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은 이야기 나올 때 1,300만 원가량 더 사용했다 박원순 시장이. 근데 일단 기간을 딱 잘랐더라고. 기간 잘랐어. 그 기간은 오세훈 시장이 가장 돈을 안 썼던 기간을 딱 잘라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가장 돈을 많이 썼던 기간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 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언론에서? 그게 웃긴 게 뭐냐면 그래서 낮에 밥값 1인당 뭐 얼마씩 쓴다 뭐 얘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사례를 딱 꺼내가지고. 예. 그 박원순 시장이 제일 많이 업무 추진비를 썼던 때하고 오세훈 시장이 제일 적게 적당하게 썼던 때하고 예, 비교를 해봤어. 비교해봤어. 그랬더니 정말 박원순 시장이 많이 쓴 것 같은데 쓴것 그때 먹은 사람이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194만 그것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 모인 거였어요. 그러면 행사를 하러 여러 군데에서 전문가들이 오는데 그 7,000원짜리 밥 사주겠어요? 그래도 한 2, 3만 원짜리는 사주지. 자, 그래가지고 100 얼마요? 94만 원. 193만 원 썼고 오세훈 시장은 얼마나 썼다고요? 네 명이서. 네 명이서 얼마? 되게 많이 썼어. 이거 어디 갔지? 한 사람당 20몇만 원씩 썼다며. 네, 엄청나게 그래서 썼지. 10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네, 이렇게 네, 썼는데 네 명이서 20몇만 원짜리 식사를 갖다가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나 진짜 속 터질 것 같아. 내가 당사자면 난 막 불지를 것 같아. 막. 너무 열받아서. 이 업무 추진비를 정확하게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봅시다. 예. 지금 현재 서울시가 이 업무 추진비를 썼을 때 이런 식의 비판들도 있었잖아요. 동시에 몇 명이 쓰는 것처럼 쓰는 것들도 있더라. 네. 이거 부정하게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뭣도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그 업무 추진 카드 있잖아요. 그렇죠. 카드 쓰는 법인카드. 그거를 박 시장뿐만 아니라 예. 정무 보좌관들 돌려가면 쓰거든. 그렇죠. 부시장하고. 예. 그러니까 동시에 세 사람이 다른 행사에 갔다고 쳐보세요. 네. 거기서 밥값을 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럼 세 군데가 찍히는 거죠. 아니 그거는 문화재단 했던 나도 알아요. 법인카드가 2개야. 그리고 심지어는 법인카드를 갖다 따지면 이제 또 팀장들도 네. 자기 필요에 의해서 법인카드를 운영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뭐 그 대표가 썼다고 합니까? 물론 이제 대표의 업무 추진비를 쓰는 법인카드는 구 단위에서는 하나거나 2개거나 이제 이 정도 돼요. 네. 2개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밑에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영 본부장이 그런 것들을 갖다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놓고 이거 부정사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ABC를 모르고 비판하는 그러니까 거죠. 일단 언론에서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는 밥값이 하루에 117만 원이다. 또 어디에서는 또 90만 원이다. 맞지도 않아. 맞지도 않는데 그렇게 무조건 비판하고 보는 거거든.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서울시장이 되게 높아 보이잖아. 그렇죠. 어디 가서 펑펑 돈 쓰는 걸로 보이잖아요. 예.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 업무 추진비를 어떤 데 쓰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뭐 전문가라든지 예. 뭐 교수라든지 예. 이러니까 이렇게 의견을 듣고 같이 토론하는데 그런데 박원순 시장 때에 와서는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 말고도 굉장히 일반 시민들의 예. 그 초대를 해서 얘기 듣는 시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했죠. 그럴 때도 이제 밥값을 내면은 다 업무 추진비라고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잠깐만. 지금 그럼 우리 여기서 명확하게 진짜 해볼 게 있다. 업무 추진비를 일단 줄이기도 줄였고 실제로 전체 100%를 쓰지 않는다면서요.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네. 오세훈 시장은 네. 자기 업무 73%를 썼어요. 전체 쓸 수 있는 업무 추진비에서 73%. 예. 박원순 시장은 59.2%를 썼어. 반 조금 넘게 썼네요. 그렇죠. 그럼 업무 추진비 자체도 아꼈고. 13.8% 아낀 거지. 예, 그리고 또 업무 추진비를 수혜를 받는 대상도 네. 서민 쪽으로 더 많이 갖고. 내려갔고. 그럼요. 특권 계층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잘한 사실은 거지. 잠깐만, 우리 이 업무 추진비랑 비슷한 성격이 어떤 게 있었냐고 하면요. 예. 그 홍준표 지사의 그 이번 그 해명 때문에 문제가 됐던 국회 대책비. 국회 대책비. 이것도 사실상 업무 추진비예요. 근데 이거 누구들끼리만 쓰냐? 거의 국회의원들끼리만 쓰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집에 생활비 주고. 생활비도 주고.
그러면서 직책주당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실드 치고. 아, 참. 보세요. 그런 거 쓰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아니, 돈 남은 거는 집에다 갖다 준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놓고 직책수당이라고 한다고. 근데 여기는 보세요. 안 쓰는 거는 반납 다 하잖아. 반납 다 하고. 59%밖에 안 쓰고. 네. 그리고도 많이 썼다고. 그리고 했지. 열받지. 정말. 이걸 언론에서 이렇게 제대로 좀 밝혀줘야 되는데 그렇죠. 언론조차 이렇게 악의적인 비판을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감사원에서 예.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조직을 운영하고 인사를 전행했다. 예, 요거는 이제 세 개의 케이스 중에서 서울시를 공격하는. 서울시를 공격하는 거야. 서울시를 공격함으로써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는 공격하는 거예요. 거야. 자, 법적 근거 없이 조직 인사 진행했다. 이거 겉으로만 보면 엄청난 엄청 문제인 것 같은데 나쁘지. 들어가서 아는 사람들은 알아보니까. 진짜 웃어. 네, 이거 진짜 왜냐면. 웃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서울시로서는 이렇게 감사원에서 비판을 하니까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차마 입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아. 근데 그러니까 몇 가지 좀 나와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한 거야. 설명을 좀 해봅시다. 자, 일단은 이제 서울시는 서울시정을 이렇게 잘 하려고 하니까 협조해야 될 경찰이라든지 그렇지. 안전행정부라든지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 잘못 안 했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예. 법적 규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적 규정. 이 법적 규정이 언제적 법적 규정이냐면은 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실시됐던 본격적으로 실시됐던 1995년도의 법적 규정이라는 거지. 옛날 규정 가지고 올가매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왜, 그런데 그 규정을 지키면 되잖아, 들어오면. 근데 그걸 지키면 일을 못하는 거야. 일을 못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어떤 조직들을 만들었길래 그 법적 규정을 어겨가면서, 일을 한 겁니까? 실예를 들게요. 예.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디자인 서울이라고 해서 예. 굉장히 신경 많이 썼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도 디자인 부시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죠. 예. 예. 디자인 부시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안전행정이 안 돼. 예. 해버린 거야. 예. 그래서 누가 했냐면 정무부 시장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지금 시도지사에서도 경제 뭐 부지사라든지 경제 뭐 교육부지사라든지. 교육부지사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요. 예. 근데 중앙행정부에서 안 돼 하는 거야. 법령이 없어. 안 돼. 그러니까 못 하는 거야. 정무부지사 또는 정무부시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재정이나 조직,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일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막아서. 그래서 뭐냐면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1995년도에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는 거지. 몸집 커지고 키도 커지고 했는데 꽉 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걸 융통성 있게 돌리다가 걸려버렸네. 근데 이것이 서울시만 그러냐? 아니거든요. 다른 데도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김관용 맞을 거예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이할 자치제다. 이할. 왜냐하면은 일은 6이나 많이 하고 중앙정부가 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재정은 중앙정부가 8을 가져가고 지방정부가 2밖에 안 가져간다는 거야. 이할 자치제라고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 새누리당 소속이에요. 이렇게 비판할 정도로 지금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러니까 권한과 돈과 조직을 꽉 쥐고 있다. 꽉 쥐고 있는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왜 쥐고 있을까? 왜 안 줄까?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확, 그걸로 그냥 협박하려고 그러고. 그치. 돈 안 준다. 돈 안 준다 막 이러는 거야. 야, 내가 이걸 어디서 당해봤냐면, 제가 구문화재단에 있었다니까. 야, 저 오늘만 한 다섯 근데- 번은 얘기했는데, 아니, 다섯 번은. 왜냐면, 거기서 똑같은 일을 당한 거야. 네, 맞아요. 대표가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이전에 좀 잘못 뽑은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디서 낙하산 들어오고 뭐 이런 사람들 네, 있잖아. 그렇죠. 네, 있죠.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조직을 갖다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위기를 갖다 딱 돌파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는 사람을 전혀 뽑을 수가 없어. 안 돼요. 뽑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직 개편하려고 6개월 가. 조직 개편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마어마하다, 진짜. 일단은 담당 공무원이
6급 팀장이야. 6급 팀장. 6급 팀장한테 가가지고 밥 먹이고 술 사고 그러면서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제대로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지. 문자도 모르는 그렇지, 사람이. 못하지. 근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 6급 팀장이 그 4급 그 국장한테 4급, 3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국장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하네. 3급 국장한테. 그러니까 국장이 그럼 다시 국장을 만나. 3급 국장 만나서 또 진짜. 얘기해. 설명을 해. 그럼 국장 오케이 했어. 그런데 가가지고 부시장이 또 오케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선 부구청장이 오케이를 해야 돼. 부구청장 오케이까지 받아놓으니까 또 구청장한테 가서 설명을 해야 되네. 이 단계 다 거치고 딱 내려왔는데 뭐가 문제가 또 하나 발견됐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6급 팀장이 문제를 시비를 걸어. 그러니까 다시 또 6급에 다시 또 올라가. 일어나고 6개월이 걸렸어요. 와, 진짜 깬다. 조직 개편을 하는데 근데 이 조직 개편 다 해놓고도 그 다음에 자 이제 사인 다 받았어. 자, 일 좀 해보자 그랬더니 도의회가 시비를 걸어. 아니 조례에 없는 거라 이거야. 그래요. 조례에는 분명히 이런 조직이 돼 있는데 갑자기 니들이 임의로 막 이런 거 갖다 사인 찍고 이러면서 의회를 갖다 무시하느냐 이러면서 다시 원상복귀해. 그거야. 지금 이 얘기야. 도의원들을 다 만나서 밥을 샀어. 밥을 샀어. 밥을 사고 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그 다음에 통과. 그 시간 다 가고 일 못했네. 예, 그래서 제가 겨우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거기. 그 얘기예요. 지금 전문성 있는 이 외부 민간인을 네. 영입을 했어 서울시에서. 직책을 뭘로 하면 계약직 가직제로 계약직 직제로 줬어요. 거기에 맞는 그걸로 했어.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원래 있었던 계약직 가직제를 없앴네. 없애버렸어? 없앴네. 그래가지고 지방정부도 그럼 따라가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일을 하고 있잖아. 그 직책에 맞도록 대우해주고 일을 했잖아요. 가직제를 없앴네? 따라가야 돼. 그럼 없애야 돼. 그런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엎을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권한과 비용 들여가지고 일을 하다가 감사원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연봉도 원래 거기에 준하게 주고 또 직책에 대한 역할도 준하게 줬는데 근데 가직제만 위에서 보기에는 야 우리 가직제 그거 없앴는데 없는데 왜 여기서 가직제 비슷한 짓을 하고 있는 그치. 그런 나아가 있니? 그렇지. 그렇게 된 거라니까. 그러면은 여태껏 가로서 처음에 채용됐다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그랬던 사람은 월급 깎으란 말입니까? 이게 부당노동행위예요. 이게 부당노동행위. 그래서 진짜 진정한 지방자치제는 이 발전을 위해서는 인사와 재정에 대한 충분한 독립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은 고스란히 또 어디에 통하는 줄 아세요? 정부에서 출연을 했거나 지자체에서 출연을 한 기관에도 마찬가지야. 인사 독립돼 있어야 되고 재정이 독립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뻑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 낙하산으로 딱 내려보내고 그래놓고서는 지 멋대로 또 막 이상한 낙하산을 집어넣게 만들고 그리고 그랬다가 또 이제 바뀌면 또 낙하산 떨어뜨리고 이러라고 맨날 일은 일대로 못하고 그리고 재정 갖고 야 너희 더 받으려면은 이 인사 좀 받아. 실제로 그런 로비 마구 들어왔다니까요. 제가 있을 때도 구에서도 우리가 이거 협조해 줄 테니까 내가 추천하는 이 사람 그 팀장으로 집어넣어 줘. 의원들이 그러더라고요. 도의원들이. 그게 지금 지방자치 20년이 구의원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의원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얘기잖아. 그 뭐 임시기구 설치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서울시가 정말 95년도부터 쫙 몸집도 커지고 그렇죠. 전문화되고 고도화됐단 말이야. 그때에 비할 수 없지. 예산이 100배가 됐는데. 그럼 여기에 맞춰서 조직도 바뀌어야 되고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위 중앙정부에서 꽉 막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임시기구들을 둔 거예요. 조례는 통과를 한 거죠, 그래도. 그렇죠. 서울시 조례로는 이걸 다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임시기구를 만들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조례는 법을 이길 수가 없거든. 그렇지. 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임시기구는 근데 이상하게도 예. 시행령은 법을 이긴다? 세월호. 야, 이건 미치겠다. 너무 이상하지 않냐? 아니, 내 얘기부터 하고 일단. 그러니까 요거 한마디만 하고 감사원에서 제발 그 세월호 저 특별법을 갖다 어기고 있는 시행령 좀 어떻게 해줘요, 좀.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하듯이 좀. 그럼 이렇게 좀 해봐 좀. 오케이. 계속 합시다. 화나네. 예. 그래서 임시기구가 그래 했는데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직제도 없는 임시기구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알고 보니까 이명박 시장 때 만들어 놓은 거네? 그때 8개 오세훈 시장 때 11개에서 13개
만들어 놓은 거야. 응. 그거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 지금. 그거 없앨 수도 없잖아. 없앨 수도 없는 그러면 거지. 지랄할 거 아니야 또. 이명박 지우기다. 오세훈 지우기다. 이럴 거 아니야 또. 또 그러게 된 거지. 참 진짜.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또 직제에 없는 그 직제 법에도 없는 그걸 만들었다. 또 욕하고. 나 이거랑 비슷한 이거 그 다음에 하려고 했던 음주운전. 음주운전. 이 얘기 듣고 나서 나 진짜 뿜었잖아. 자, 공무원 음주운전 한 사람들을 이제 은폐했다. 예, 이 얘기거든. 근데 이거 잘 들으면 뭐냐면요. 사실 공무원들, 음주운전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절대로.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술 한잔 마고 음주운전을 했어. 근데 그 전에는 2012년까지는 안전행정부에서 명단을 공문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 음주운전 했으니까 처벌해라. 조치를 취해라. 조치를 취해라 해서 보내줬거든, 서울시에. 그러면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공문 없이 이메일로 명단만 띠릭 발송한 거야. 이거 지금 비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어. 어떻게 이메일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최소한의 근거 조치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하지. 여러분, 은행하고 공무원들은요, 공문 없이 일 아무것도 안 해요. 합니다. 공문이 없이 일을 했던 나중에 자기가 다 그거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안전행정부에다가 서울시에서 공문을 요청했어. 제대로 좀 정식적으로 공문을 발송을 해줘야 우리가 이게 징계를 한다든지 상황을 알아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공문을 요청했는데 공문 안 주네? 그 사이에 공문이 안 와. 안 오는 사이에 감사원이 감사를 했어. 아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은폐한 상황이 된 거지. 골 때린다. 골 때리지.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이거 보고 뿜었다 그랬지. 완전 뿜었다니까? 나 진짜 나 너무 놀라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알아봤잖아. 근데 이 사실이 맞거든. 실제로요, 그 상급 기관에서 하급 기관을 엿먹일 때 공문 없이 전화로 지시한다? 그렇지. 전화로 지시하거나 이메일로 보내요. 그러면 순진한 애들이 이거 받고 자기는 일을 해. 그래 놓고서 나중에 가서는 그러니까? 그거 근거로 해서 징계는 누가 받아? 그 일한 사람이 일한 사람이 받아. 받아.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한마디로 낚시를 하는 거죠. 네, 엿먹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짓을 몇 번 당하고 나면 민간에서 굉장히 진짜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있던 사람들이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공문만 기다리게 돼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던 그 문화재단에도 그런 사람 수두룩해. 민간에 있을 때는 진짜 괜찮았거든. 일 잘하고. 근데 거기서는 공문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어.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일이 처리가 안 돼? 너 나한테 진짜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공문이 안 와서. 저 본부장님 공문이 야, 대한민국 행정 진짜 소평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엿먹이고. 그 친구들은 뭐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공문 없이 진짜 이게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구청과도 얘기가 되고 다 얘기가 됐네? 위에서 공문을 안 근데 넣어가지고. 공문이 안 와. 일을 못 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페이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는 상태가 못하는 벌어지는 거지. 거야. 부당 노동행위라니까 제발. 이건 노동법에 저해가 되는 거예요. 노동법에 상위가 법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원 지적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로서는 경찰과 협조도 해야 되고 안전행정부하고 협조해야 되고 다른 조직들하고 다 협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지적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변인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예. 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총체적으로 정말 서울시와 그 박원순 시장 흔들기가 자행되고 있고, 그것도 특히 팩트가 어긋나 있는 그런 사실로서 지속적으로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무서우니까 그렇지.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지금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야권의 자산들을 지켜야 됩니다. 야권의 자산들을 지키지 못해갖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눈에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저는 감히 얘기하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손학규 전 고문 같은 경우도 야권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산을 그냥 죽으라고 갖다 밀고,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다시 가서 쫓아가서 뭐라고 있다고요? 흙집이 무너질 정도래. 몰라요.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뭔데. 네, 하여튼 흙집이 무너질 정도 가면 뭐합니까? 그리고 저는요, 통진당도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통진당이 아니고 통합진보당이라 하자. 통합진보당. 그러면 그 통합진보당을 정당 해산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이제 와가지고 그 여파 다 맡고 있잖아요. 통진당이 갖고 있었던 의석들을 다 뺏겼잖아요. 도대체 우리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내가 뭐 좀 뭐가 튀는 거 이거가 두려워서 우리 친구들, 동지들 자산들을 지키려고 안 하면 우리 모두가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옛날에 뭐 나치 때도 뭐 누가 이제 잡혀갔는데 나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다. 그렇지.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어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더니 결국 내가 잡혀갈 때 나치가 나를 잡아오라 할 때 아무도 도와줄 지켜주지 사람이 않았지. 없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야권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저 엊그저께도 또 통진당 이전 간부들이 또 구속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또 구속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언론에서 한 줄 단신 보도되고 심지어 보도 안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야권에서도 관심을 안 갖고 있더라. 도대체 이게 뭘까? 하여튼 오늘 3대 뻥 얘기해서 시간 다 됐어. 3대 뻥 얘기했어요. 첫 번째 연금 개혁을 둘러싼 뻥. 두 번째 대선 자금, 대선 캠프를 둘러싼 뻥.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를 둘러싼 박원순 시장을 둘러싼 뻥. 이게 지금 언론에서 핫하게 진행되고 있는 3대 뻥입니다. 이 3대 뻥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왕구 전 총리가 그런 말을 했더래요. 진실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실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을 반사. 고스란히 드리고 싶네요. 반사. 다음 주에도 정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우리가 잡혀가지 않는다면 혹은 국민TV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준다면 다음 주에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핫한 이슈들과 또 이렇게 뻥 얘기하니까 재밌다. 이런 뻥 얘기들도 한번 가끔 좀 섞어가면서 뻥뻥뻥뻥뻥뻥뻥. 굉장히 참 경망스럽습니다. 그래도 재밌잖아. 근데 사실은 진짜 언론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럼요. 참 걱정입니다. 이 뻥을 치는 언론들은 국민들을 엉뚱한 데로 이끌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적인 해악이에요. 공적이죠, 공적. 공적이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자행을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다시 또 김성수 최연의 맛있는 수다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오네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오네어.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조합원. 다 함께 만나볼까요?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